안녕하세요.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인지행동요법과 행동강화 물품을 활용한 상담 지침서의 교육을 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혜리입니다. 앞 강의에서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을 함께 살펴보셨다면 2025년 지침서가 기존의 특정 대상자 중심 구성에서 금연상담 전반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법 중심의 시리즈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지침서인 인지행동요법과 행동강화 물품을 활용한 상담 지침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연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지행동요법을 어떻게 금연에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행동 강화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목적과 구성,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 시리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번 지침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번 지침서의 개발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에서는 인지행동요법의 이해와 적용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금연 실천을 돕는 다양한 행동 강화 물품의 효과와 활용 전략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소년, 임산부, 고도흡연자, 감정노동자 등 상담 난이도가 높은 대상군을 중심으로 8종의 지침서가 발간되며 확장돼 왔습니다. 각 지침서는 대상자별 특성과 상담 유의점, 회차별 상담 구성 등을 제시해 현장에서 금연 상담사 선생님들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2025년에는 대상자 중심을 넘어서 금연 상담 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법 중심의 지침서 2종이 추가되면서 전체 10종의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침서는 하나는 내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평가도구, 또 하나는 흡연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과 행동 강화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살펴볼 인지행동요법과 행동 강화 물품 지침서는 바로 이 새로운 체계를 이루는 두 번째 지침서입니다. 금연 상담의 핵심인 사고, 행동 변화를 위한 인지행동요법과 행동 강화 전략을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침서가 어떤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금연 상담에서 행동 강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지행동요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나 동기부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요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금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연 필요성과 자신감, 금연 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이번 지침서는 금연 상담사가 인지행동요법과 행동 강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요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금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동 강화 물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거 중심의 접근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담 기법이나 보조 도구는 내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상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서에는 심리학적 이론과 검증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내용만을 수록했고, 인지행동 이론과 행동 강화 물품 활용 전략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금연 상담사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지침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행동요법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인지행동 이론의 기본 개념과 주요 원리, 그리고 금연과의 연관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을 실제 금연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 적용 방법과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강화 물품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동 강화 물품이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관련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금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법과 상황별 적용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즉 CBT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말 그대로 인지행동과 행동주의가 결합된 상담 접근법으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비합리적 사고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건강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CBT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인데요. 각 이론은 금연 상담에서 특정 상황이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반응이 반복적으로 결합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하면 담배처럼 습관적 연합이 형성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구적 조건 형성은 어떤 행동이 보상이나 결과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행동의 결과가 미래의 행동 발생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포함합니다. 니코틴의 쾌감이나 금단 해소가 강화 요인으로 작용해 흡연 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환경적 요인, 인지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관찰학습과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넷째,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은 비합리적 신념이 감정과 행동 문제를 유발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비논리적 사고를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신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 백의 인지 이론은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이론들이 실제 금연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지행동치료를 구성하는 주요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론들이 실제 금연 상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특정 자극과 반응이 함께 학습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상담에서는 흡연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서나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에 노출됐을 때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거나 유발 상황 자체를 피하도록 돕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도구적 조건 형성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그 행동을 강화한다고 보는데요. 상담에서는 흡연을 유지시키는 보상 요소나 강화 요인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 보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이나 대체 강화 요인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인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행동이 개인적 요인, 환경, 인지가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환경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공 경험을 제공하거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입니다. 비합리적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상담에서는 극단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신념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전부 아니면 전무처럼 흑백적 사고를 조정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마지막은 인지 이론입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정서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관점인데요. 재흡연했으니 나는 금연에 실패한 것이다 와 같은 부정적 사고가 금연을 방해할 때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현실적 사고로 유도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이론은 실제 금연 상담 상황에서 잘못된 인지를 파악하고 보상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상담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침서에서 인지행동요법의 적용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금연 단계별 문제평가에서는 인지행동요법 중재 적용 7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행동 변화 단계에 따라 어떤 문제 유형이 있을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지행동요법 적용 방안에서는 금연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3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중재 적용 7단계를 적용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요법 적용 실제는 8개 사례 상황에 대한 실제 상담 대화문을 보여주고 인지행동요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인지행동요법을 실제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중재 7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은 단순히 한 가지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문제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와 행동을 재구성한 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일반화, 유지 단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화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의 중재 방향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을 다시 살펴보고 구조화하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마지막 6단계, 7단계에서는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도록 돕고 상담 이후에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제일 첫 번째인 현재의 문제 평가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상태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주요 단계인데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지침서에서는 행동 단계별로 금연 상담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유형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획 이전 단계에는 흡연의 문제의식을 아직 느끼지 못하거나 금연 생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는 금연 방법을 정하지 못하거나 시도는 하고 있지만 유지가 어려운 경우, 행동 단계에서는 금연 초기 불편감과 행동 변화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지 및 준비 단계에서는 재흡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금연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면 상담사는 내담자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중재 전략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연 지원을 위한 인지행동요법 적용 방안에서는 금연 상담에서 만날 수 있는 3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맞추어 앞서 설명한 7개의 중재 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과거 금연 실패 경험이 금연 시도에 장애가 된 흡연자. 두 번째는 금연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으로 금연을 시도하지 못하는 흡연자. 마지막 사례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 금연을 시도하지 않는 소량 흡연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금연 실패 경험이 금연 시도의 장애가 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 적용 방향은 2가지입니다. 첫째, 반복된 실패 경험 때문에 떨어진 금연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 둘째, 과거 경험을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금연 성공을 위한 학습 과정으로 재해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 7단계를 실제로 적용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과거 금연 시도 경험과 실패 요인을 자세히 확인하고 내담자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태도를 파악합니다. 2단계 중재 설정에서는 과거 금연 실패에 대한 인지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금연 실패는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전임을 수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단계에서는 실패 경험을 단순히 의지 부족으로 보는 비합리적 사고를 조정하고 실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금연은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공에 도달하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4단계에서는 과거 금연 시도에서 활용했던 행동요법을 되짚어본 뒤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합니다. 다양한 흡연 갈망 및 유혹, 금단 증상, 재흡연 상황 등에 대한 대처 방안과 실천 지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기술 강화 및 적용 훈련은 재흡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6단계에서는 5단계에서 익힌 대처 방안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마지막 7단계에서는 금연 자신감, 담배 의존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연 유지를 확인하고 독려합니다. 나머지 2개의 사례 또한 인지행동요법의 적용 방향과 7단계별 적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지침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지원을 위한 인지행동요법 적용 실제입니다. 금연 상담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8가지 상황이나 사례를 선정, 실제 상담 스크립트를 제시하여 상담사 개입 과정을 인지행동요법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침서에 수록된 8가지 사례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금연 경험이 없는 고도흡연자의 금연 방법 문의상담, 금연 시작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물품을 활용한 행동 변화 상담, 금연 개념에 대한 재인식 확인 상담 등 총 8가지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8가지 사례 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 내용은 금연 중 한계비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지행동 유도 상담인데요. 금연을 실천하던 내담자가 한계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니코틴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작은 실수가 금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담사는 한계비 흡연이 가진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시켜주고 금연 지속 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침서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상담 대화문을 보여주고 상담사가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지문 형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어 재흡연하려고 하는 내담자 상담 사례입니다. 금연을 유지하던 내담자가 재흡연 욕구를 느껴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려는 상황인데요. 상담사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와 흡연 행동 자체가 흡연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지 재구조화와 위험 인식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부분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이 안전하지 않으며 완전 금연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6개의 사례를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지행동요법을 통해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심리적 접근을 살펴봤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 내적 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금연을 돕는 방법이라면 이제부터 살펴볼 행동 강화 물품은 내담자의 금연 행동을 감각적, 물리적 자극을 통해 직접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강화 물품은 흡연이 니코틴 의존뿐 아니라 반복적 행동, 손과 입의 감각 자극 같은 요소에 의해 강화된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된 자극과 습관적 동작을 대체하거나 조절하여 흡연 충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행동 강화 물품은 단순한 대체 물건이 아니라 보상, 정서적 안정, 감각 자극, 손과 입의 움직임 조절이 함께 작용하는 다차원적 메커니즘을 통해 흡연 충동을 줄이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대표적인 행동 강화 물품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강 자극 대체 물품, 손 도구 물품, 그리고 기타 물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강이 허전한 느낌을 줄여주는 껌이나 사탕류, 손이 심심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작은 손도구, 또는 주의 분산이나 감각 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행동 강화 물품으로서 담배 유사 제품이나 전자담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흡연 행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흡연 행동을 대체,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행동 강화 물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동 강화 물품의 기능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입니다. 인센티브는 내담자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려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금연 과정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강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3가지 특징을 통해 금연 시도와 유지를 돕습니다. 첫째, 즉시성과 가시성입니다. 성과가 바로 보이거나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내담자는 금연 행동의 긍정적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하게 됩니다. 둘째, 성취의 강화와 자기 효능감 향상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경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행동의 유지와 습관화입니다. 지속적인 보상 경험은 금연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센티브의 종류를 간단히 분류하면 금전적 인센티브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금전적 인센티브처럼 직접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고 칭찬, 인증서, 격려 메시지 같은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는 내담자의 금연 행동을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행동 강화 물품의 효과를 근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금연 상담에서 이러한 행동 강화 물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자들은 손에 담배를 쥐는 행동, 입에 무언가를 무는 행위 또는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인 흡연 루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요소들은 단순한 니코틴 의존뿐 아니라 감각적, 행동적 의존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흡연 욕구가 발생할 때 이를 단순히 참으려고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적 요소들은 단순한 니코틴 의존뿐 아니라 감각적, 행동적 의존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흡연 욕구가 발생할 때 이를 단순히 참으려고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연 상담에서는 흡연 욕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비슷한 동작이나 감각을 제공하는 물품을 활용해 대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손과 입이 허전한 느낌을 채워주고 반복되던 루틴을 다른 행동으로 바꾸어 흡연 욕구를 완화하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다만 담배와 유사하게 생긴 흡연 욕구 저하제, 흡연 습관 개선 보조제는 행동 강화 물품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인 행동 강화 물품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입이 허전한 느낌을 줄여주는 무설탕껌, 손의 움직임을 대체할 수 있는 피젯 스피너나 스트레스볼, 호흡과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풍선 불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컬러링북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흡연이 반복되던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강화 물품의 활용 상황 및 적용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침서에는 행동 강화 물품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때의 적용 방법과 상담 멘트들을 수록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 후 흡연 구강 자극 대체물을 사용하여 담배 대신 껌이나 무가당 사탕을 섭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담배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무설탕 껌이나 민트 사탕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담배를 찾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바로 양치질이나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업무 중 집중력이 떨어질 때 담배를 찾는 내담자에게는 손도구 물품을 추천하여 손의 공허함 해소 및 집중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배 대신 무가당 사탕과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물건을 준비하여 입과 손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활용 가능한 상담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연 습관 형성을 돕는 행동 강화 물품입니다. 금연은 한 번의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서서히 습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연 욕구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금연 행동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돕는 물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예시처럼 금연 스티커나 금연 일기처럼 성과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금연 실천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하루하루 이어지는 변화가 누적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금통처럼
금연의 결과를 가시적인 보상으로 전환해주는 물품도 금연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절약된 금액을 모아보는 방식은 내담자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금연의 이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금연 스티커, 금연 일기, 저금통과 같은 물품들은 일상적 실천을 촉진하고 금연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행동 강화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연 습관 형성을 위한 행동 강화 물품의 활용 상황과 적용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침서에서는 금연을 지속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물품들을 상황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상담 멘트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 초기 동기가 약해지거나 금단 증상이 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금연 일기나 달력 같은 기록 도구를 활용해 스스로 금연 이유와 성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금연 의지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셨는데요. 하루 동안 참아낸 상황이나 기분 변화를 금연 일기에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라도 글로 남기면 스스로 금연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금연의 이유와 변화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금연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절약 저금통이나 포인트 카드를 활용해 담배 대신 남긴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침서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과 상담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 멘트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상담 과정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로서의 행동 강화 물품 활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는 금연을 실천하고 유지한 결과에 대해 외부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에서도 금전적 보상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인정과 격려를 통해 금연 지속을 돕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인센티브가 특히 효과적인 상황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서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지침서의 인센티브 활용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연 상담의 실제화 활용, 인지행동요법과 행동 강화 물품 지침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금연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내담자의 변화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인지행동요법의 적용 방법과 행동 강화 물품의 활용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금연 상담 지침서 시리즈가 총 10종으로 완성되었고 이번 지침서 역시 그 마지막을 채우는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현장에서 상담의 질을 높이고 개입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요 개념과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지침서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황별 적용 사례, 상담 대화 예시,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